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 귀농을 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시골에서의 생활을 꿈꿔왔었어요. 주말마다 산이나 들에 놀러 가곤 하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곧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시골에 쉬러 갈 때 말고 막상 시골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모기와 벌레들이 엄청 많죠. 대형마트도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괜히 남편에게 너무 일찍 귀농한 게 아니냐며 투덜대기도 했네요. 그래도 새소리도 좋고 산속의 피톤치드를 맡다 보니 사람이 정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인지 차차 시골 생활에 적응이 돼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마련해서 상추와 파를 처음 심어보기로 했어요. 모종도 심어보고 농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몰랐던 것 하나하나까지 마을 분들이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이 계시는데 도시에서 왔다니까 적응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이장님은 먹을거리를 잔뜩 챙겨와서 저희 부부에게 주기도 하시고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할 때 부족한 물품이 생겼을 때 바로 빌려다 주시고 참 고마웠죠.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와서 제 남편과 저와 이장님 이렇게 셋이 찬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장님이 시원한 막걸리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자자, 서울에서 오신 양반들. 이런 재미라도 느껴야 시골 오길 잘했구나 하저이. 꿀 마실 겁니다. 드셔보셔요. 에고 잘 마실게요. 이장님 말씀대로 찬과 막걸리는 꿀맛이었네요. 흥이 오른 이장님은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구수한 노래 실력을 뽐내더라고요.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라디오에 뽕짝 노래를 틀고 아주 마을 떠나가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한두 분씩 자리에 참석해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흥겹게 노시더라고요. 정말이지 TV에 종종 나오는 시골 생활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장님은 저희보다 10살은 더 많으실 텐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서슴없이 잘 지내시고 성격도 화통하고 재밌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저희 남편과 군대 동기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자마자 남편은 이장님이 더욱 친숙해졌는지 형님처럼 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시골 민심 좋다는데 여기 와서 그 말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게 이장님이 한몫 해주신 거잖아요. 어느 날은 이장님이 저희 비닐하우스에 놀러 오셨는데 부인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장님 아내분도 시골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장님처럼 피부가 거뭇하게 그을리셨는데 그래도 미모가 좋으시더라고요. 이장님 아내분은 또 알고 보니 강아지도 많이 키우시고 개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특히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이장님 부부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집도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이장님 아내분께 언니 하며 잘 따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이장님 아내분인 수키 언니와 같이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진돗개 진돌이랑 수키 언니네 복순이 둘 다 진돗개인데 둘은 또 만나면 어찌나 잘 노는지 보기 좋더라고요. 평소 때처럼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저희 둘이 의자에 앉아 웃고 얘기하는 사이 우리 집개 진돌이가 없어진 거예요. 얘기 중이라 뒤늦게 알았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니 그러다가 개장수에 잡힐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집에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마을 곳곳을 찾으러 가려는데 수키 언니가 본인이 마을 지리를 잘하니 같이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게 됐어요. 너무 늦어지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키 언니한테 전화하니
언니도 받질 않더군요. 이상했습니다. 그치만 제 신경은 온통 없어진 진돌이 걱정뿐이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뒷전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장님께 전화를 하고 둘이 만나서 온 마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는데 뒷산에서 언니와 남편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진돌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저희 둘을 보고 진 놀래더라고요. 어머 진돌아, 여보, 진돌이 찾았구나.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보, 언니, 왜 둘 다 전화 안 받아? 아 그게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복순이까지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다행히 뒷산에서 진돌이를 찾아서 막 전화 주려던 참이었어. 그랬구나. 다들 고생했어요. 반가운 진돌이를 보니 기분이 어찌나 좋아지던지. 그런데 옆에 있던 이장님 표정이 좋질 않았어요. 당신, 다음부터는 따로 다니지 말어. 하고 언니에게 버럭하더니 데리고 집에 가더라고요. 이장님도 언니가 늦게 돌아다니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에 대해 괜한 걱정이 아니었더군요. 며칠 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남편하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상추를 따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비닐하우스에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던 남편이 갑자기 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서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갔다 오라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따고 있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 혼자서는 조금 벅차더라고요.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지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밖에 누군가 왔더라고요.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왜 혼자 있냐며 해가 지려고 하니 빨리 따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같이 도와주더군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아내인 수키 언니가 방금 전에 연락을 받고 친구 부모님네 장례식에 갔다 온다고 했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연락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남편도 방금 장례식에 간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희 둘은 안 좋은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동안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돌이 찾으러 갈 때부터 수상했지. 그렇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장님?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어. 우리가 뭐 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싶네. 이장님 말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설령 둘이 마음이 맞았다 해도 그 둘을 못 만나게 해서 억지로 갈라놓는 거잖아요. 허탈함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장님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죄책감이 덜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백을 하는 이장님 표정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장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혜영 씨도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둘이 그나마 떳떳해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남편 생각을 하니 괜히 괘씸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이 안쓰러워 보였고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갑자기 두근거리는 것이 저도 이장님께 호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던 이장님이 가까이 다가왔고 어두워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희 둘은 잎 사이로 가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떨결이었지만 저도 받아들인 것이었지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난 게 처음이라 자꾸 떨렸어요.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이장님을 정말 좋아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괜히 남편 생각하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과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척했고 이장님은 지인이 놀러 왔다고 해서 술자리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몰래 그 둘을 뒤쫓아갔습니다. 그 둘은 주변 이웃들이 있는지 살핀 뒤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만나자마자 껴안고 난리 부르시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둘은 저희 둘이 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잠시 뒤 이장님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고 놀란 그 둘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막상 현실을 직시하니 눈물도 나질 않고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장님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추잡한 마누라 같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 그 둘을 남기고 저희 둘은 이장님 차를 타고 머리를 식히러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외곽을 돌다가 이장님이 숙박업소를 가리켰고 저는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장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남편 생각에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 둘은 아직 저와 이장님 저희의 관계를 몰라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용서해주고 몰래 이장님과 만날까 하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장님은 언니가 바람핀 게 두 번째이고 애들도 다 커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데 저는 아직 학생인 애들 생각에 이혼은 피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걸 이장님이라는 사람에게 해소시킨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도 나중에 허무함이 커질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장님과 정이 들어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저도 보찐개찐인 걸까요? 휴, 저는 어쩌죠? 답답한 마음의 글 적어보았네요.